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양준일 악연 측근의 배신 이라는 제목의 이전 영상 후속편입니다. 저는 2021년 12월에 이진호 유튜브 방송들을 거의 시청하지 않았었습니다. 국카페 운영자이자 전직 잡지사 기자 출신이라는 양준일 가수의 측근에 대한 방송은 아예 보지도 않았으므로 그 속안의 내용들을 아예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뒤늦게 해외 탈덕 유튜버의 영상을 2022년 늦가을에 시청하고 나서 그에 대한 반론 영상을 만들고자 이진호 기자의 안티 제보 영상들을 1년 기간이 지난 후에야 또 특이하게 확 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진호 기자의 저작권 관련 방송 한 편을 보다가 황당해서 또 다른 방송들은 뻔할 뻔자라서 다른 영상들은 아예 패스했습니다. 양준일 가수는 1인 소속사지만 협력관계 소속사로서 이황을 통해서 활동했습니다. 이황 기획사에서 안티들의 저작권 의혹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두어 차례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 많은 신문사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안티들의 양준일 가수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훼손 목적의 여러가지 고발 사건은 2022년 9월 초에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되었으나 양준일 가수의 연예인으로서 대외적인 이미지는 크게 손상당했습니다. 이진호 기자의 유튜브 방송들 중 저작권에 대한 의혹 제기 내용을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이야기 흐름이 엉뚱하게 전개된다는 것에 실망해서 다른 방송은 아예 안 보았습니다. 안티들은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음해성 대중 선동질이 목적이기 때문에 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진호 기자는 공동 저작권자라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본인 의견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진호 기자는 1%의 예외도 존재한다는 진실과 가능성을 얼마든지 인정했었어야 했습니다. 작곡가는 양준일 가수의 한국 판권과 활동을 보장해주겠다는 휴머니즘 성격의 선의가 있었으므로 PB 플로이드는 미국에서 양준일은 한국에서 각자 따로 저작권을 등록하자고 약속 후에 계약 완료를 성사했다는 뜻입니다. 양준일 가수는 20대 초반 시절에 이미 SBS TV 연예특집 방송에서 미국의 흑인 작곡가들과 공동 작업을 했다는 설명을 전달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음악은요, R&B 사운드라고 리듬 앤 블루스, 강력한 드럼 사운드와 개성 있는 음악입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노래 두오 팀이가 한국말로도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데뷔 한 2월달에 데뷔를 해갔고요. 리베카라는 노래로 아마 알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작곡가들, 흑인 작곡가들과 같이 새롭고 앞서가는 음악을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데뷔를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은 잠깐만요. 그게 레디 넷 둘.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음악은요, R&B 사운드라고 리듬 앤 블루스, 드럼 사운드가 강력하고 댄스 음악 위주로 하고 있는 음악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활동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5월 19일 날 Feed of International 가요제로 나가게 되고요. 그 나가는 노래는 두오 팀이라는 노래입니다.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 양준일 가수 측의 두 차례 저작권 입장문이 지금까지도 인터넷 검색 뉴스에 많은 신문사들의 기록물로서 보관 중입니다. 신문 기사의 입장문 발표에서 이 집의 네 곡은 분명하게 공동작업이며 공동작곡인데 PB 플로이드의 제안에 의해서 서로 미국과 한국에서 각자 따로따로 등록하기로 약정했다는 팩트 진실을 전했었습니다. 이진호 기자는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해본 후 내용들을 분명히 읽어본 후에
양준일 가수 측의 입장 발표문을 분명히 확인했을 텐데도 30여 년 전 작곡가와 가수가 미국과 한국에서 따로따로 저작권을 등록하기로 했다더라는 핵심 내용은 쏙 빼고서 안티들의 주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즉 이진호 기자는 양준일 가수의 주장 일부만 전하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누락한 채 방송함으로써 안티들의 주장에 은근히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되니까 더 이상 이진호 기자의 다른 방송들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진호 유튜브 채널의 양준일 관련 방송을 다시 보게 된 이유는 찰떡했노라 떠드는 어느 해외 유튜버의 방송을 본 직후입니다. 그 유튜버가 DC 인사이드 안티겔 안티들의 주장들을 그대로 읊으면서 자기 의견을 조금씩 곁들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DC 인사이드 안티겔에서 안티들 틈새에 끼어서 양준일 가수를 향해서 조롱조소하는 악플 글쓰기를 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에 대한 반론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12월 안티 패거리들이 이진호 기자 유튜브 채널에 제보 후에 방송을 유도하고 인터넷 신문에서도 안티들에 의한 시끄러운 뉴스들이 장식할 때인데 그 탈덕 유튜버가 양준일 가수 공격 영상을 띄우고 나서 얼마 후부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양준일 가수를 향한 공격성 글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내용인즉 전문가를 찾으라, 현재의 부인과 헤어지라, 현재 팬카페 운영진들도 정리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외 유튜버의 글 흐름은 그 카페 운영진의 의견을 대신 떠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고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C 인사이드 안티들 중 어떤 누군가와 엮이었다는 강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0년 가을부터 굿카페의 40대 운영진 여자 같다는 느낌의 팬코형 안티가 유튜브 댓글창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가 모탈덕 유튜버에게 접근했으며 서로 그들만의 비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생겼으나 심하게 의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늦가을에 띄운 탈덕 주장 영상을 확인한 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느낌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주니까 도대체 그 전문가?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왜 2021년 12월에 이진호 기자의 양준일 가수에 대한 안티들의 공격 시기에 손발을 맞추듯이 움직였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모 탈덕 유튜버에 대한 반론 영상을 올리겠다고 알린 후에 저작권부터 다루었고 뒤이어서 부팬덤 안티들과 팬카페에서 일어난 2020년 1월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진호 기자 방송 중 전직 잡지사 기자 출신의 굿카페 운영자가 등장 후에 양준일 가수의 슈가맨 방송에 출연 과정들을 도왔던 팬이라는 증언을 듣고서 그동안 알았던 내용들과 다르게 나와서 깜짝 놀랐으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팬은 2019년 12월 초순 양준일 가수의 슈가맨 방송 출연을 도왔으나 2020년 1월 구정 지나서 코로나 발생 후 양준일 가수 부부에게 손절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거짓모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슈가맨 직후부터 다음 사이트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양준일이라는 검색어를 쓴 후 곧장 상단의 뉴스를 터치 후 관련 뉴스 보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팬카페로 들어가기를 했고 팬카페는 들어가자마자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 후에 회원 글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2022년 12월 초순에 저는 당시 느꼈던 심정을 저에게 메일을 보낸 어느 팬분에게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먼저 저의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기록을 남겼으며 얼마 후 그분으로부터 안티들에 대한 비판 내용들과 안티들 대처하는 법을 고민하는 메일글이 도착했습니다. 그분에게 보냈던 저의 메일글의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신문 기사를 위주로 해서 안티들에 대한 반박 영상들을 띄울 것입니다. 즉 객관적 자료를 갖고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띄울 것입니다. 안티들이 반격하고 진흙 탕싸움을 해봤자 자기네 안티 사이트에서만 떠들 뿐 더 이상 언론을 휘어잡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자들의 세상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그 작자들을 명예훼손 죄목으로 고발해서 법적 판결을 받게 하면 양준일님의 이미지는 충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진호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자기가 양준일구 팬카페 운영자였으며 양준일의 슈가맨 방송 출연을 도왔다는 전직 잡지사 여 기자가 과연 누구인지 진짜 의문입니다.
그 문제의 여자가 가장 큰 걸림돌 같으며 그 여자가 양준일 안티들을 쥐락펴락한다는 의심이 크게 생깁니다. 양준일 님이 말하기를 슈가맨 방송 나가보라고 추천한 팬에게 자기가 방송 나가면 아마 너를 더 이상 못 보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슈가맨에 나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 팬이 오빠가 무조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해서 양준일 님은 방송 출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준일 님은 한국에 온 후에 그 잡지사 기자 출신의 팬이 양준일 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를 대필해서 네이비 책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팬은 매니저 일을 했는데 재부틴 양준일 방송에 2021년 4월 1일 방송까지 등장했으며 양준일님과 같이 방송국 출입과 자동차 운전각이 도왔었습니다. 양준일님이 방송국 출퇴근할 때 옆에 따라다닌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이진우 유튜브 채널에서 전직 잡지사 기자로서 국화표 운영자였다는 인터뷰의 당사자일까요? 그 팬은 매니저 일을 하는데 여기저기 전화를 다 받고 양준일님의 스케줄에 관여한 중간자 역할이었습니다. 나이가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던데 그 매니저가 진호의 안티 고발 방송 출연자가 맞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기 대신에 지금은 부인이 자기가 하던 일들을 대신 차지했다고 하소연했고 부인이 자기를 양준일을 소유하려고 한다면서 밀어냈다고 전하면서 양준일도 슈가맨 방송 후에 사람이 변했다고 원망했습니다. 이진호 기자의 방송이 사실이라면 그 매니저가 바로 이진호 기자 방송의 출연자가 맞을까요? 저는 저의 생각을 안티들에 대한 비판글을 전한 그 팬에게 답장했습니다. 이후부터 DC 인사이드의 글들을 검색어를 입력 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았던 것과 다른 설명으로 안티들은 글을 남겼는데 19년도 팬 카페 운영자와 이후부터 재부틴 양준일 채널에 등장했던 매니저는 서로 다른 인물같이 묘사했습니다. 도대체 진실인지 혼선을 주려는 속임수 연막 작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양준일 가수를 공격하는 사이버 범죄자 안티들은 인터넷 익명을 악용해서 활동을 합니다. 안티들 중 일부 악질들은 슈가맨 출연 이전부터 가수의 구글 계정 해킹 후 가족 사진들과 신상 정보를 유출시켰던 범죄자들입니다. 그 사이버 범죄자들은 극악스런 악플을 양준일 가수가 슈가맨 방송 출연하기 이전부터 배포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직업 안티꾼으로 의심됩니다. 혹은 직업 안티꾼과 내통하는 극소수 작자들이 작성한 글 같은데 악의적 의도가 다분합니다. 양준일 가수의 안티들은 마치 랜덤방 사건을 즐기던 범죄자들 수준의 심보인지 가수와 부인 심지어 어린 아들까지 인격 모독성 N번방 수준의 성희롱의 내용들을 작성했습니다. 이 작자들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하며 신상 공개 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성희롱, 악플 내용들을 DC인사이드 안티겔에서 여러 IP들이 걸핏하면 서로서로 장단 맞추듯이 떠들어댔는데 전부 다 한 통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들도 이후 영상에서 순서대로 전하겠습니다. N번방 범죄자 성향의 안티들은 2020년 6월 초부터 적극적으로 양준일 가수에 대한 과장 해석, 악의적인 성희롱 프레임을 씌워서 언론 제보를 이용하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오르지 양심이 살아있는 어느 기자 한 명만이 그 당시 재부틴 양준일 라이브 방송 대화 과정들에 대해서 전문적 법률가에게 과연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법률가는 양준일 가수의 발언은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양준일 가수는 그 당시 악의적 의도가 없었으며 여성 스텝은 중고차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차인데 중고차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라는 말이었으며 여성 스텝은 30세 결혼 정년기를 넘겼으나 나이와 무관하게 참 좋은 사람인데 관심 있는 남성분들은 채팅창에 참여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적반하장식으로 N번방 수준의 악플을 즐기던 안티들은 뻔뻔한 누명 씌우기 짓을 자행하는데 언론 제보라는 재미를 즐기는 것입니다. 안티꾼들은 가수와 가족 공격 내용의 성희롱, 악플 내용들을 자기네들끼리 댓글로 주고받았는데 이미 2020년 1월 전후에 두어 번 가세연과 김용호 기자에게 제보한 일들이 성공해서인지
연예인 양준일 가수 망가뜨리기에 중독된 듯이 킬킬거리듯이 처세합니다. 저는 제게 메일을 보낸 어느 팬에게 답장글을 보내면서 2019년도 운영자가 이해가 안 간다, 믿어지지 않는다 전했습니다. 그녀가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 직후에 양준일 가수가 먼저 피해서 이별한 것 같이 말을 하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2020년 구정 지난 후 가수 부부에게 인간적 상처받고 손절당했다고 하소연했으며 가수 부인이 손절친 사람들 대신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슈가맨 방송 도운 자신을 차 한 잔, 밥 한 끼 없이 인연이 끝났다고 이진호 기자를 통해서 의사 전달했습니다. 저는 양준일 가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뉴스 기사들과 양준일님의 책 2권 그리고 위키백과의 정보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티들에 의한 악의성 뉴스 기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양준일님에 대한 모든 뉴스 기사와 유튜브 방송들은 빠짐없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양준일 가수에 대한 기억들은 뉴스 기사로 채워졌는데 안티들의 거짓 제보 등장 이전 시기의 뉴스 기사들만 믿고 기억하며 그 이후의 뉴스들은 팩트 체크와 논리적 반박을 위해서 참고합니다. 2021년 12월 이진우 기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고 팬카페 운영진으로 밝힌 전직 잡지사 기자는 코로나 시작기에 인연이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지속되었는데 2021년 12월 이진우 유튜브 기자에게 제보를 내서 여러 편 영상이 나오도록 작업했던 그 시기 직전까지도 측근 행세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가을까지 잘 나가다가 겨울에 단절된 후 복수극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아무튼 슈가맨 방송 출연을 설득했던 팬과 메이비 책을 대필해준 아이스크림은 동일한 같은 인물이라고 2020년 2월 그 당시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심도 있게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댓글창에 주소를 링크하겠으니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는 양준일님과 측근의 사례 같습니다. 지금도 안티들은 집단을 이루어서 걸핏하면 공격의 화살을 쏘고 있는 안티들에 대한 반론을 전달하는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젠가 공영방송에서 양준일 가수의 안티 문제를 다루게 될 때가 오는 날 저의 반론 영상은 쉬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